반갑습니다. 돈 벌래? 안 벌래? 돈 벌래입니다. 중국이 국가 브랜드 가치 2위에 등극하면서 1위인 미국과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어디서 조사한 내용이냐고요? 영국 컨설팅 업체 브랜드 파이낸스가 최근 발표한 국가 브랜드 2019 보고서에 따른 내용입니다. 중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는 19조 5천억 달러, 약 2경 3천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40%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화웨이, 알리바바, 중국공산은행 같은 브랜드의 성장이 국가 브랜드의 가치의 성장으로 이어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부동의 1위, 미국의 브랜드 가치는 지난해보다 7% 증가한 데 그쳤어요. 이건 좀 의외이죠. 어찌됐든 일본은 4위로 오른 반면 영국은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하락했는데요. 이것은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 국가 브랜드 하락의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는 2조 1000억 달러입니다. 2490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 증가해서 9위로 한 단계 뛰어 올랐습니다. 참 다행이죠. 보고서는 아시아 최대 경제국 중 하나인 한국이 강력한 수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포용 및 생산성 향상 정책의 노력에 힘입어서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외에 별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만한 게 인도예요. 인도는 18.6%가 증가한 2조 562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9위에서 7위로 두 단계 뛰어 올랐습니다. 이게 좀 우리의 관심을 좀 끄는 것 같아요. 이제 세계의 공장이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인구는 13억 명이죠. 그리고 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확장성이 정말로 무한대로 커지고 있는 중이죠. 아주 중요한 국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위였던 캐나다는 1.8%가 줄어들었어요. 2조 1830억 달러로 8위를 기록했고, 반면에 8위이던 이탈리아는 4.7%나 줄어들었습니다. 2조 1100억 달러로 10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그러면 순위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1위는 부동의 미국, 그리고 2위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3위 독일, 4위 일본, 5위 영국, 6위 프랑스, 7위 인도, 8위 캐나다, 9위 한국! 10위 이탈리아 순입니다. 국가 브랜드 가치는 곧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보이시죠? 거꾸로 생각하면 이것도 우리나라가 10위 안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는 내용이겠죠. 야, 이쯤에서 국뽕이 한 사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생수 국뽕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3다수 국뽕입니다. 물맛 좋네요. 브랜드 파이낸스는 한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투자, 여기에는 규제, 세제, 교육, 연구개발 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사회, 부패 정도, 삶의 질 및 기타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 등 3개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국가 이미지는 세계 시장에서 투자 유치와 수출품의 가치, 그리고 관광객 및 숙련된 인력의 유치를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또 국뽕 한 사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3다수 국뽕 한 사발 들어갑니다. 물맛 좋습니다. 역시 물도 대한민국입니다. 또 뭐가 보이시나요? 저는 세계 중심의 축이 서서히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시나요? 중국, 일본, 인도, 그리고 대한민국. 또 뭐가 보이십니까? 서유럽 국가들의 브랜드 가치가 정체되고 있는 것이 보이죠. 북미와 서유럽 국가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한, 중, 일, 인도와 같은
아시아권 국가들의 브랜드 가치가 매우 빠른 속도로 향상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인구 노령화로 성장이 둔화되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미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아시아에서의 무력 시위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국경 폐쇄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의무의 위반 등이 미국의 세계 지도국 위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2년에서 3년 이내에 미국을 제치고 선두로 우뚝 섰는 것은 과연 비현실적인 일일까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일까요? 미중 무역전쟁 왜 하는 것입니까? 미국이 중국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니까 중국에게 패권을 뺏길까봐 저러는 거예요. 중국을 굴복시키고 길들이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크기 전에. 이보다 더 크면은 위기다. 이보다 더 크면 우리가 짓밟힐 수도 있다. 여기서 더 크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중국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위험한 짐승입니다. 우리나라의 5년 뒤의 브랜드 가치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일본 자리를 빼앗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무섭게 따라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프랑스 정도는 좀 비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도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하면 비벼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시장이 워낙 크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 경제 규모 자체를 따라가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까지는 조금 어렵더라도 프랑스는 한번 뛰어넘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우선 그렇게 7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영국, 그리고 인도, 그 다음에 코리아. G7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G20까지는 들어가는데 G7 안에는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서 빨리 커서 정말 G7에 입성하는 그날이 정말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이 국가 브랜드 승리 이 컨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에 국가 브랜드 승리 1위에서 10위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컨텐츠가 조금이라도 유익하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돈벌레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